예,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14일 김경수의 결심이 있는 날입니다. 사실 뭐 김경수의 재판은 기대를 하진 않아요. 뭐 변호사나 김경수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아마도 제가 조금 이제 김경수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투위가 왔는데 여투이가 왔어도 한 분, 저기 서동지하고 남자분 한 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소리를 많이 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법원 직원 들어갖고 사진을 못 찍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찍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서동지가 소리를 지르는 게 있어서 목소리만이라도 담으려고, 그래서 바닥을 보고, 찍으면서 제가 자리를 이동을 했는데 거기 법원 직원이 사진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못 지운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김경수가 법원으로 들어가고 근데 지우라고 하는데 못 지운다고 그랬어요. 사실 뭐 보여줄 만한 내용도 없었고 소리만 담은 거기도 하지만 오전에 세월호 그 항소심 세월호 보고 시간권으로 항소심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났죠. 지난 8월 14일 날 항소심 그 선고를 할 때 세월이 가족들이 왔고 그렇게 재판 내내 소리 지르고 재판이 끝났는데도 소리 지르고 발로 문을 차갖고 그 문에 구멍이 뻥 뚫는데도 법원 직원들이 나갖고 한마디도 못하고 막 옆에 와갖고 그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눈을 부라리면서 사진을 지우라고 하는데 못 준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갖고 이제 서동재하고 저하고 막 같이 소리도 지르고 그래갖고 2시 시간이 됐는데도 바로 들어가질 않고 좀 진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갖고 그 법원을 그 커피숍에 가고 이제 한 잔 마시고 제가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를 무전기로 그 신고를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경찰이었나 그랬던가 봐요. 저는 이제 그쪽 김경수가 데리고 온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아마 그 가까이 있는 경찰서에 있는 계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오셔갖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커피숍에 가갖고 좀 진정하는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법정에 들어간 데는 한 1시 한 2시 15분 정도 됐었어요. 그래 들어갔는데 아마 그동안에 김경수 제가 지난번 재판에서도 뭐 좀 일찍 갔었어요. 그때 2시에 시작했는데 한 3시 반인가 이때쯤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들어갔더니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그 자기네가 그 컴퓨터 자료 같은 거를 아마 외국에서 보내서 그걸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뭐 외국에서도 자료를 늦게 받았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동안에 김동원이가 낸 자료 그 컴퓨터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반박하는 그런 거였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저는 듣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걔네들이 뭐 태평양 변호사가 새로 나왔고 그 전에 나왔던 여자 변호사는 안 보이고 남자 변호사가 하는데 별로 뭐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반박을 좀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청와대 출입 자료를 지난번에 검찰인가 달라고 한 거였는데 그 변호사들이 그걸 못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거를 자료를 냈었나 봐요. 그래서 청와대 출입한 자료를 낸 거를 가지고 또 얘기한 게 있었고 아마 인수위 정도 됐을 때 그때 한번 15번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대체로 막 제가 뭐 검찰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제가 뭐 이 사건을 이제 2번째 듣고 알고 있어서 그런지 그 검찰들이 주장한 거는 굉장히 조리 있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도 명료했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군더더기 없는 그런 결심문을 좀 읽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뭐 잘 받아 적지는 않았는데 검찰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의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사실 그 1심이 끝나고 1심이 되고 나서 법정 구속이 되니까 김경수 저도 법정 구속을 얘기를 못 해갖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죠. 저는 이제 재판 여러 번 다녔으니까 바로 알아들었는데 그 김경수 지지자들마저도 법정 구속이 뭔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 막상 이제 법정 구속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막 지방을 다니면서도
재판이 잘못되다고 떠들고 전혀 문제될 거 없었는데 굉장히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 판사가 그 점을 좀 지적을 했었어요. 공소 사실의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된데도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을 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줬었다. 객관 자료도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 떠넘겼다. 김경수가 항소심에서 아주 작심을 하고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었죠. 그리고 보좌관 한중이도 나갔고 엄청 거짓말을 하는 걸 제가 봤었죠.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사주직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태를 보여줬다. 그런데 김경수는 오늘도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최후 진술할 때도 엄청 뻔뻔한 거짓말 하는데 김경수가 진술하는데 제가 3번이나 진짜 열이 팍팍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될 행태라고 이제 검찰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왔어요. 김경수한테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에서 판결 내용 담당 재판부를 비난하고 뭐 난리가 났었죠. 더불어민주당 인간들하고 변호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엄청 난리를 친 건데 이제 이 점을 찍었었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 원칙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헌법 준수를 계도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할 행정가로 하면 안 되는 일. 김경수가 석방이 되고 나서 언론인들하고 어떤 톡방까지 만들어갖고 자기 뭐 재판을 브리핑을 한다나 자기 일을 브리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뻔뻔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비서를 그 톡방에 방장을 해갖고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한 게 있었었죠. 예, 그런 점을 이제 오늘 검사가 다 지적했는데 굉장히 좀 속시원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김경수 이 사건은 국정 운영 선출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대차한 그런 사건인데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가 더더욱 성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선이 앞두는 시점에서 더욱 이거 경쟁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네가 2012년도에 박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해서 그 여직원 국정원 여직원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얘기하면서 한두 번 만난 사람한테 김동원한테 그런 일을 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2년 새누리당 그 건은 아주 범죄를 몰면서 그런 건에 대해서 기계적인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상의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검사는 제가 그 톡방에 날릴 때 아마 그랬을 때 잘못 썼는데 댓글 조작 이것은 3년 6개월을 때렸고 그다음에 선거법 이 공직자 주고받은 이건에 대해서는 2년 6개월 해갖고 지난번에 5년 때린 거보다 1년인데는 6년을 때렸어요. 예. 그랬는데 제 뒤에 있는 애들이 막 픽픽 그리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예.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15분 휴정을 하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태평양에, 계속 태평양의 변호사가 엄청 잘난 척 해요. 변호사가 이제, 이 변호사는 김성태도 변호하는 그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제 PT를 해가면서 또 뭐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보면서 전부 다 김동원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들으면서도 김동원이가 아마 이 재판을 봤다면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김동원이한테 전부 다 미루는 그런 변호사가 변론을 했어요. 뭐 노트에 이것저것 많이 적었는데 네. 김동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긴 하지만 그것이 진실성이나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는 김경수가 받아들이겠어요. 자기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는 조국이가 마찬가지로 그 좌파들 특징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하고 말 돌리고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이제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 주요 신문에 대한 1심에서 충분히 못 가렸던 거 항소심에서 자기네가 충분히 가릴 시간을 줬으면 좀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론 범죄는 이거죠. 컴퓨터 등 장애 업무에 대한 방해 여기 대한 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주요 질문 이런 거 했는데 이런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자기네가 가려했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나온 건들이 전부 다 피고인하고 김경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재판 왜 했어요? 아니 그럼 특검 왜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김경수하고 김동훈이하고 했던 일이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박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건들은, 그리고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판사들 재판하고 있는 건 2013년도 거예요. 박 대통령 2012년도 선거하고 나서 2013년 박 대통령 그 행정했는데 2013년도 그때부터 올린 메일 가지고 보고서 올린 것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나오는 증인들 2013년도에 올린 메일 가지고 이건 누구한테 보냈나, 왜 보냈나, 보내고 나서 뭐 했나, 이거 재판하고 있는데 김경수 2016년도에 일어났고 2018년도에 이 특검 들어가서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무슨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는 기억이 안 났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변호사가 한 얘기가 경공모에서 이런 일을 자세히 기억하기는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김동원의 진술이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옥중에서 뭐 메모 보낸 이런 거 가지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하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물론 김동원이가 처음에는 물론 뭐 김동원이 조사받을 때 경찰이든 뭐든 전부 다 엉터리를 했었잖아요. 정말 엉터리를 했었죠, 경찰이. 그래서 김동원이가 특검을 하게 됐을 때도 김동원이가 특검도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기억하게 할 때 특검 쪽에서 이제 뭐 커피도 사다 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진심을 얘기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진술을 헷갈리게 많이 했었죠. 그런데 김동원이가 저희 법정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신문에서도 그때 나왔었어요. 특검 쪽에서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이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자 이렇게 한 게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동원이 진술을 하나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김동원이는 김경수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는데, 자기 직원들에 대한 전부 다 인생을 망치겠는데 김경수에 대한 우호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김동원이가 얘기한 것 중에 김동원의 옥중 노트 해가면서 어떻게든 조작하려는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사후 진술 내용을 맞춘 거다.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김동원이 한 얘기 중에 검찰하고 딜한 게 맞을까 뭐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원심 1심에서 한 게 이제 잘못된 거다. 짜 맞추었다. 참 뻔뻔스럽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016년 11월 9일 뭐 여기 대해서 쭉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김경수가 한 것이, 김동원이를 만나고 한 것이 정치 활동인데 이거를 선거 운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이 그 이제 1심을 주장한 피고인이 김동원을 자주 만났다. 이것은 자기네가 주장하기를 여러 지지단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동훈의 요청에 의해서 만났다. 그리고 계속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줄 수밖에 없다. 정치인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경수가 파주 산책까지 찾아간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정치인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김경수가 파주까지 찾아간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저녁에 찾아갔잖아요. 6시 넘어서 찾아가는 걸로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자기가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싶어서 저녁에 만나는 걸로 하겠다. 에? 그러면서 썸플 난다고 생각을 했지, 그 기계적인 조작을 한다고는 자기는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김동훈이가 미쳤다고 시간하고 그 에너지 동원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나요? 김동훈이가 많이 그랬죠. 김동훈이도 그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냥 앉아서 샘플 작업만 하지, 샘플 작업을 많이 빨리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죠. 그거를 자기가 아니 파주에 갔을 때 그거 아니면 왜 갔겠어요. 그러는데 변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김동훈이가 다 꾸며낸 일이다. 응?
그래서 자기는 아주 양심적으로 그래서 합법적인 것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자기는 생각 못했다는 거죠. 김경수는 그런 거를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고, 문제가 넘는 그런 일은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면서 김경수가 엄청 양심적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날 상황에 대해서 뭐 식사 이런 얘기를 쭉 했었고, 예. 뭐 식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피고인은 아직도 그날 저녁 식사한 것에 대해서 아직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서 그 닭강정이 반찬 중에 하나다. 특별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또 사진으로 닭강정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반찬 중에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닭강정이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한다. 그랬더니 또 지난번에 김경수가 자기 밥 먹은 거 기억하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그거는 잘 헷갈리는데 닭강정이 나왔는데 왜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 나왔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김동훈이가 지어낸 말이고 관련된 사람들이 말을 다 맞추었다. 너무나 놀라운, 진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김동훈이가 들으면 진짜 김경수 아마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그 온라인 정보 보고서 이런 것도 뭐 출력을 해서 교부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아니 온라인 보고서를 한 번도 이렇게 출력해서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오늘 변호사가 그거를 출력해서 교부한 적이 없다 이거를 시비를 거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동원의 말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게 극비라는 그런 라고 하면서 극비라는 자료를 얘기를 하면서 말을 자주 바꾼다. 그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변호사가 바뀌어갖고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변호사가 또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 로고 기록이 말해주는 뭐 진실 이렇게 하면서 그 PT를 보여주는 그 제목 중 하나 있는데, 뭐 이때쯤은 뭐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타자를 하나도 안 치더라고요. 뭐 아침부터 추워갖고 줄을 서 있다가 오전엔 제가 그 세월호 그 오전에는 조국이 들어오는 거 보고 그 줄 서는데 갔다가 제 표식만 해놓고 안에 들어와 있었죠. 그 세월호 재판 보고 그러고 나갔는데 밖이 꽤 추웠었어요. 예, 그랬는데 사람들이 오늘 뭐 그 김경수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아마도 그 지지자가 아닌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었어요. 오늘 더구나 구미를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었었죠. 그랬는데 기자들도 꽤 많이 왔는데 이 두 번째 변호사가 할 때는 타자를 안 치는 거였어요. 물론 뭐 저도 듣지도 않고 막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들을 만한 뭐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 사실 사건 자체는 이제 다 정리가 돼서 굉장히 간단한 건데 반박을 하는 거였는데 뭐 저는 뭐 동의를 못하는 거였죠. 사실 저도 들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느끼죠. 제가 박 대통령 사건을 볼 때는 기자들이 전부 다 엉터리를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들은 그 기사를 보면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죠. 오늘도 김경수 재판을 보면서도 물론 뭐 이제 변호사가 하는 걸 저는 안 받아들이는데, 지지자들은 또 그들의 변호사가 하는 그 마음을 쏙쏙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러니까 이제 판사가 필요할 거긴 한데, 참 생각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재판을 보기는 했었죠. 그러면서 뭐 김동연뿐만 아니고 강기대나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한 말을 전부 다 제대로 듣지 않고, 킹크랩은 김동원의 지시로 피고인과 무관하게 개발되었다. 이거 김동원이가 들으면 아마 펄쩍 뛸 거예요. 예. 물론 뭐 지난번에 김동원이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1심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문호 판사가 제대로 읽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엉터리고 호황된다는 건 알겠죠.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변호사도 뻔뻔스러워요. 김동원의 지시로 피고인과 무관하게 개발되었다? 아니 그럼 김동원이가 미쳤다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애들이 밤새워 갖고 이런 거 시연해보고 개발을 해요? 아니 그리고 김동원이가 미쳤다고 김경수 파주 산채를 불러갖고 보여주고 그러나요? 예?
아니 김동원이가 못하러 김경수를 지네 사무실 산채로 불렀겠어요. 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김동원이나 우경민이 어떻게 네이버 로고 자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끝까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 그 사람 추천한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변호사가 추천은 추천일 뿐이다. 아, 저는 이 얘기하는데 열이 팍 오르더라고요. 최순씨가 박 대통령한테 사람 추천했다고 해서 얼마나 난리 쳤냐고요. 아니 자기네들은 추천일 뿐이다 하면서 최순씨는 만나는데 최순씨가 죽은 사람도 아니고 듣는 소리도 있는데 아니 그 얘기를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하고 공모했다고 국정농단했다고 해서 지금 두 사람 지금 감옥에 쳐놓고 34년 30년 때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선거법에 대해서 추천은 추천일 뿐이다. 그러니까 도둑 추천한 거 문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능상 희망보다 낮은 직위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뭐 복지부 근로복지 상담 감사로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추천을 받은 장애인인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못 가고 좀 낮은 자리로 얘기가 됐다가 그마저도 안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김동훈이가 도두영 변호사를 내세우고 했던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너무 일상적인 거를 가지고 왔다 됐고, 그래야말로 최순실하고 대통령하고는 일상적인 그런 사람 추천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국정농단했다고 다 지금 재판받고 비난받고 감옥소에 쳐넣지 않았나요? 참. 그러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 인사들은 추천한다고 해서 다 임명되는 게 아니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아니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할 때는 왜 이 말을 안 받아줬나요? 아니 당연하죠. 누구든지 추천하지만 최종적인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추천한다고 해서 다 임명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대통령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최순실은 하지 말라는 법이 이 나라에 어디 있나요? 아니 대통령이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할 수도 있고 지나가다 오가는 사람한테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수석들한테도 얘기 받을 수 있는 거고 국정에서도 자리 받아가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데 최순실은 그 미얀마 대사 추천했다는 둥 재단에 무슨 사람 추천했다는 둥 해갖고 국정농단 했다고 해서 사람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피고인이 추천한다고 해서 다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아니 김경수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김경수는 남자라서 되고 최순실은 여자라서 안 되는 거였나요? 네? 아니 최순실가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다 누가 하는 얘기라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뻔뻔한 말들을 자기는 재판에서는 했어요. 그리고 샌다이 총영사로 임명하려고 추천 희망 여부를 물어봤다? 아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김동훈이가 처음에 할 때 도두영을 일본 대사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러면 자기네가 한주영과 전화하는 말에 의하면 그럼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지금 한겨레 그 기자한테 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샌다이 총영사는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김동훈이가 이거 거절했잖아요. 그랬는데 김경수는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 그 최후 진술을 할 때 김동훈이가 샌다이 총영사 같은 거는 자기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좀 화가 났었죠. 이제 김경수가 머리가 돌아갔죠.
그러는데 김경수 하는 얘기는 그런 인사 추천을 정말 했다면 그게 안 됐어도 자기가 계속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김동훈이는 거절했어요. 도두영을 일본 대사로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면 최소한 오사카 총영사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지방선거까지 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김경수는 자기가 자기가 그 자리를 주고 받기로 했다면 샌드 총영사 그거 말고라도 다른 거를 계속 알아보려고 했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틀려요. 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김경수의 말을 진실하고 알겠지만 이거 김동훈이의 주장에 의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두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최후 변론을 했는데 또 그런 게 선거운동 무관하다. 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는 관련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 김동훈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김동훈이 하고 맞대결 시켰더라면 정말 볼만한 싸움이 됐을 텐데 김동훈이 없다고 변호사들이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거는 김동훈의 인식일 뿐이다. 그러면서 또 뭐 김동훈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더 했었고 또 이것이 또 컴퓨터 업무 등 방해 이 건이 선거운동 관련해서 규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컴퓨터 그러면은 이거를 왜 해요? 컴퓨터에서 여론 조작을 왜 하냐고. 그래서 댓글 순위가 많은 걸 위로 올리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위한 거지. 물론 규제가 지금 안 될지 모르지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한 거죠. 응? 변호사가 이러고 나니까 제 뒤에 있는 남자가 살짝 박수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김경수의 최후 진술이 이제 시작됐는데 뭐 김경수는 1심에서도 엄청 거짓말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도 거짓말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별로 뭐 기담아 듣지는 않았는데 뭐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여기 보니까 특검의 요구를 자기가 특검을 하기로 자기가 특검을 요구를 했었고 특검의 어떤 요구도 다 협조를 했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조서 이거 안 되는 건데도 이거를 다 밝혔다. 그 당시에 국정자문위원회를 써갖고 뭐 5개년 계획 정말 이 얘기 들을 때 구역질이 났었어요. 저 등신 같은 게 정말 5년 동안 앉아갖고 말아먹을 그런 계획을 김경수가 꾸몄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5년 계획을 작성하느라고 자기가 그거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청와대에 자주 갔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의혹이 있는지 자기는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됐겠죠. 들락거리면서 김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네. 그러면서 가갖고 아니 그 백원우도 이름이 나오고 청와대에 있던 인간들 이름 나왔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재판 초기에 특검 때나 이때는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이게 자리 얘기했던 직원들 이름 많이 나왔는데 물론 항소심에서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었어요. 물론 다 뭐 1심에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었죠. 그리고 뭐 김경수하고 김동훈이하고 소개해 준 사람 또 청와대에서 청와대에 1억서를 줬더니 뭐 이거는 대사는 안 된다. 오사카 총영사도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청와대 직원들 있었죠.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들락거리면서 다 알아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조영이 통해서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김동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자기는 알 수가 없었다. 김동훈이 같은 지지자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런데 이 사람 자기가 김경수가 이런 사람 왜 만나냐고 따지면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한 질타는 자기가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구역질이 난다는 생각이 했었어요. 예. 아니 그러면 박 대통령은 올라오는 이런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요? 알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걸 좌파들이 지금 하는 국정농단이라는 걸 했을까요? 최소한 씨가 처음에 뭐 대통령하고 정치 생활 할 때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아니 뭐 연설을 고치든 연설에 조금 도움을 주든 이런 게 문제된다고 생각을 했었나요?
그런데 뭐 자기네들은 대통령도 누구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김경수도 누구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랬는데 특별한 목적을 띠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랬어요. 김경수 그러면 그때 지난번에 그 캠페인 할 때 김정숙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인선 가자 소리 질렀잖아요. 경인선 가자 했는데, 아니 이런 관계가 아니면 김정숙이가 경인선 가자는 얘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특별한 관계니까 이런 경인선 가자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많은 지지자들 중에 이름 나온 게 누구 또 있었나요? 근데 뻔뻔스럽게 누구를 속이려고 해요. 예? 많은 지지자들 중에 하나고 특별하지 않다? 찾아오면 만난다? 아니 신분도 모르는 사람 어떤 얘기를 할지 뭘 하는 사람인지 알고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이 가면 다 만나나요? 다 통제하고 안 만나주잖아요. 비서관이나 뭐 보좌관이나 이렇게 만나려고 그러지 만나주나요? 잘난 척이나 하지. 그래서 이런 지지자들이 오면 만나주는 게 정치인이라면 수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노무현을 끝까지 모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성심성의껏 이런 그런 똑같은 성향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한다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모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까지 모욕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 좌파들이나 인정하지 우파들은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아니 인정하지 않아요. 불법 정권 탈취자. 예.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까지 모욕하는 거를 참을 수 없다. 아주 아주 충신 났어요. 충신. 2대를 모신 아주 충신 났어요 오늘.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 그렇게 모시기 때문에 동창회나 향후에도 안 나갔다고. 그리고 김해에 나간 거 김해 그 국회의원을 나간 것도 자기가 강제적으로 나갔다고. 등 떠밀려서 나갔다고. 그러면서 선거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선거법을 꼭 하긴 하고 해서 자기가 굉장히 이거를 많이 따졌기 때문에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하기 어렵다고 불평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설이나 추석 인사도 선거법 위반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다. 그것은 자기 혼자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엄청 조심했다. 이런 거예요. 아주 충신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을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2012년 국정원 댓글로 불법으로 온 나라가 된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런 한두 번 만난 사람한테 기계적인 이런 조작을 부탁하겠느냐. 그 불법 도모를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아주 이렇게 아주 의인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추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능력 경력 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기네가 그때 갑자기 됐기 때문에 인재풀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서 뭐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축적해가며 참여정부를 지켜보는 보면서 뭐 이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당시에 인재풀에 문제가 있어서 누구든지 좋은 사람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따위를 하라고요. 멀쩡한 대통령 쫓아내고 얼렁뚱땅 그렇게 하라냐고. 그 도둑이에 대해서도 자리가 그거 안 됐으면 계속 노력해서 주려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김동원이는 자기가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리는 필요 없는 거였었죠. 조건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랬으면 처음부터 김동원이가 도도영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보내고 뭐 총영사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까지 받아들였는데 처음부터 딜이 오갔다면 다른 딜이 오갔다면 돈이나 뭐를 욕을 했었겠죠. 그런데 김동원이는 아무것도 욕을 하질 않았었어요. 그 도도영을 일본 대사로 보내고 싶었던 거 외에 어떤 것도 욕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김동원이가 법정에서도 얘기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김경수는
그 자리가 얘기했던 자리가 안 되면 끝까지 계속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은 정말 틀리는 내용이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김경수가 또 자기 변명을 엄청 하죠. 그 자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자기가 기자 간담회 참석해서 세세히 밝혔다. 밝혔는데 쥐가 빠져나가는 걸 밝혔지 뭐 사실대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조사나 사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면서 노력을 했고 기자 간담회에서 사건 직후 그 기자 자기 기억이 불확실한 것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서 일관되게 밝히려고 노력을 했다. 김동은이하고 너무나 다른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판사한테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아주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심에서 못 밝혔던 거 밝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사실 이 김경수의 뭐 김경수만 그런 게 아니죠. 좌파들이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침착하다는 거예요. 전혀 얼굴에 뜬다든가 불안하든가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오늘도 변호사가 7명인가 8명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방청석은 전부 다 자기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 뭐가 겁나겠어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김경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당당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아주 업소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저는 뭐 예상을 했지만 와 있는 지지자들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직원이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저 가까이 있는 남자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여유를 부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우파들 재판을 생각하면서 저는 참 분했죠.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지도 못하고 물론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재판들이 우리는 분하고 분통 터지고 검찰들이나 판사가 하는 게 전부 다 개 엉터리니까 우리가 정말 침착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화가 났고 소리 지는 거. 물론 이제 그 피고인들이 잘 할 경우가 있었어요. 피고인들이 뭐 나중에 뭐 1심 때는 좀 불안했던 분들이 많았지만 항소심인 가서는 당당하게 제가 있다면 죄를 받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안심이 되고 박수를 쳤는데 특히 그러네요. 변희재 고문과 그 직원들 결심에서는 우리가 박수를 많이 쳤네요. 예. 그때도 저희가 또 한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근데 뭐 오늘 그 중법정이라 사람들도 많았는데 법원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얘네들이 우리한테 하는 거하고 김경수나 이 좌파들 재판에 할 때 안 된다고 말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죠. 하여튼 그래서 재판이 한 4시 50분쯤에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엄청 여유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내려와서 나가니까 이제 뒤쪽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거는 다 펜스를 쳐가고 다 막아놨고 할 수 이제 6호 법정으로 가는 거기 가 있다가 좀 대충 사진을 좀 찍으려 했더니 뭐 저 거리가 멀어서 되진 않고 하여튼 그렇게 서 있다가 나중에 하여튼 뭐 그래도 한 10분 한 15분 뭐 있다가 내려온 것 같아요. 뭐 그 지지자들하고 다 인사 다 하고 보내주고 그리고 엄청 지 안방인 양 하고 내려왔겠죠. 그래서 제가 내려온 건 바로 못 봤는데 펜스가 거친 거 보고 이제 저도 뒤따라서 나오긴 했는데 나오다가 보니까 또 그 태평양의 변호사가 그 김경수 지지자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그날 오늘 법정에서 있었던 거 이런 거 편집해 갖고 따로 짧은 거긴 하지만 요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